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주와 수도권을 2시간대 연결할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잇단 유찰로 공사구역 2곳에 대한 건설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소 6개월은 늦춰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진주를 거쳐 거제를 연결하는 단선철도 178km를 구축하는 남부내륙 철도 사업. 국비 4조 8천여억 원이 투입돼 합천과 고성, 통영, 거제역 등을 새로 짓고 진주역 등은 기존 역을 새 단장합니다. 2027년 개통 목표로 철도 노선이 뚫리면 수도권과 경남을 2시간대에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사구역 2곳에 대한 건설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착공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애초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은 올해 말까지 김천 구간 109와 고성과 거제 구간 909 사업자를 뽑을 계획이었습니다. 빠른 착공을 위해 설계 시공을 함께하는 턴키 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냈지만 연이어 유찰로 끝났습니다. 국가 재정으로 추진하는 공사 입찰에는 2개 이상 사업자가 응찰해야 하는데 공구별로 1개 업체만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당초에 기본 계획을 했을 때 물가 상승률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사항으로 사업 공사비를 입찰 공고문에 올렸고요. 그로 인해서 업계에서는 이번 3차 공고도 유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 자재비 등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공사비가 증액됐지만 참여할 사업자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대형 철도 공사가 가능한 건설사 대부분은 현재 신분당선 복선 전철과 GTX-B 노선 등 다른 사업 입찰에 들어갔거나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좀 최근 이제 좀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남부 내륙 철도는 아무래도 관심이 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턴키 방식에서 이제 설계 시공을 분리해가지고 이미 2차례 유찰로 사업자 선발은 빨라야 내년 2월에나 가능한 상황. 3차 공고마저 유찰로 끝나면 사업자 지정은 내년 2분기로 넘어가 적어도 6개월 이상 공사 일정이 미뤄지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집트랙을 타던 관광객이 머리를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 집트랙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법상 놀이기구 등 유원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아서 자치단체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데다 점검 기준도 없기 때문입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집트랙을 타던 60대 남성이 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달 29일. 도착 지점인 소쿠리 섬을 20여 미터 앞두고 탑승자를 도착 지점으로 데려오는 시설물인 마중장치에 머리를 부딪힌 겁니다. 이 남성은 사고 충격으로 경추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엄청 큰 소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팡 부딪히면은 이렇게 탁 튕겨나가는 듯한. 집트랙 운영업체는 갑작스런 바람에 마중의 속도가 빨라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조정을 합니다. 이게 돌풍이나 이런 바람이 좀 그날 좀 바람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 그래 하면서 사고가 났지 않았나 그래. 창원 집트랙은 2019년 10월 문을 연 뒤 해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창원시의 안전관리 점검을 2차례씩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집트랙은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레저시설로 자치단체가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데다 점검 기준이 따로 없어 다중이용시설물로 상태를 살피는 게 전부입니다. 관광진흥법상 놀이동산 시설물이나 국토교통부의 관리 시설물에도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를 책임질 주체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검증을 하지 않으면 관리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죠. 설치에서부터 안전관리까지 다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뭔가 규정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사고는 계속 발생한다. 지난달 31일 충남 금산에서는 집트랙이 충돌해 60대 부부 등 4명이 다치고 지난해 11월 강원도 평창에서는 집트랙 레일이 끊어지면서 30대 여성이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트랙 같은 레저시설을 체육시설로 등록해 관리 점검하려는 법안은 20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는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에너지 갈등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KBS는 4차례에 걸쳐서
중앙 집중식 전기 공급에 따른 지역 주민의 고통과 차별 문제를 집중 점검했는데요.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심층기획팀 이대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발 1000m, 강원도 태백시 가덕산입니다. 산 능선을 따라 대형 풍력 발전기 12대가 늘어섰습니다. 지난해 6월 완공된 43메가와트급 가덕산 풍력발전 1단계 단지입니다. 육상 풍력으로는 국내 첫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올해 가동률은 통상 32% 이상, 수익 분기점 25%를 넘기면서 마을 주민 250명에게 3억 5천만 원의 배당금이 지난 4월 처음 지급됐습니다. 마을 주민 투자금이 25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14%의 이익을 얻은 겁니다. 소득이 아무래도 이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41메가와트급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인 합천댐 발전소입니다. 애초 환경 파괴와 경관 훼손, 수상 생태계와 식수원 오염이 우려됐지만 지금은 주민들의 태양광 연금으로 불립니다. 마을 주민 1,400명이 31억 원의 저리 정책 자금을 빌려 투자해 10%를 돌려받는 구조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수익이 온다. 예를 들어 1년에 얼마씩이나 배분이 된다. 이래 하니까 찬성을. 앞선 두 사례가 참여라는 키워드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이라면 100% 시민 주도형의 독일, 덴마크식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도 최근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도심 속 체육관 지붕을 태양광 패널이 가득 덮었습니다. 시민 180명이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어 지난 2월 완공한 창원의 첫 시민 햇빛 발전소입니다. 조합원 한 명당 출자금은 평균 100만 원. 이 출자금의 최소 5%를 매년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땅 5곳을 추가 확보해 발전 규모와 배당금 모두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재생에너지를 또 확대한다라면 창원 시민들에게 오히려 자부심도 느끼게 하고. 전국에 이 같은 에너지 협동조합은 200곳, 그중 가장 활발한 곳이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조합원만 1,400명으로 모두 40곳의 햇빛 발전소가 건립됐습니다. 공유 수면이나 아니면 수변도로, 덧면 등을 태양광 발전소, 시민 햇빛 발전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산시가 4년 전 발표한 에너지 비전의 핵심은 시민 1가구 1발전소. 2030년까지 전기 자립률을 100%까지 올리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태양광 풍력이라고 분산형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역 간의 갈등과 어떤 소외감과 그에 따른 거부감 이런 것들이 너무 커질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분산 에너지 비중은 현재 12%. 하지만 새 정부가 최근 원전 등 대규모 발전원의 비중 확대를 발표하면서 제2의 밀양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오늘까지는 우산을 챙겨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경남 지역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적게 내리는 지역으로는 20mm,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는 6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를 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인 폭염특보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당분간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더위에 대한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곳곳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조금 서둘러 나오셔서 서행 운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25도에서 2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24에서 25도를 나타내다가 한낮에는 3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남해상으로는 바다 안개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남해 동부 앞바다로만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폭풍 찌는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창원시가 폭염 대응 전담팀 회의를 열고 건설 현장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폭염 대응 전담팀은 홀로 사는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과 무더위 쉼터 운영 등을 점검하고 야외 건설 현장과 농작물 작업장 등 폭염 취약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합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매시장과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1,400여 건에 대해 잔류 농약과 중금속을 검사한 결과 98.9%가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미나리와 상추, 부추, 포도 등 16건은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품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상남도 투자유치자문위원회가 오는 25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경남지사 직속 투자유치자문위원회는 대기업 전현직 임원과 금융가 등 17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8기 도정의 공약 사업인 투자유치청 설치와 관련해 현재 경남경제진흥원을 투자유치진흥원으로 기능을 전환해 투자유치 전담기구로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녕경찰서는 모텔이나 주차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2일 창녕군의 한 모텔에 들어가 안내실에서 1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약 7달 동안 17차례에 걸쳐 2,8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